페페아파입니다. 어제 CPI 결과가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건지 동결을 할 건지 인상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상까지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연설 파월 연준 의장 대신에 부의장이 연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좀 이제 페페코인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 특히나 민코인 테마 그리고 이제 로어링 키티 그 게임스탑의 인물이 복귀를 하면서 계속해서 트위터를 올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장의 끝무렵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삐날레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넓게 봤을 때는 여기 6만 6천 달러 선에서 뭐 이제 5만 8천 달러 그냥 박스권이다. 그냥 박스권으로 계속 이제 생명선이 연장될 뿐이지 이게 불장에 대한 시그널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급하게 또 올려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과가 23일 날에 나올지 23일 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언제든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거절이라고 한다면 23일 전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가격들을 방어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가짜 반등이다. 이 비트만 올렸을 때 쇼 청산들 만들어냈을 때 어쨌든 민코인 테마 이거 잠깐 좀 주목들을 주는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디젠을 좀 이제 뽀모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게임스탑에서도 밈 그 주식 게임스탑이랑 AMC 같은 것들도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이 거의 전고점 구간에 있는데 그 구간에 이제 게임스탑이 움직이는 건 정말 좋지가 않거든요. 예전이랑 상황이 정말 다르다는 거.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나스닥이 고점 구간에 게임스탑이 갑자기 주목을 받는 거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유동성들이 들어왔던 과거 시그널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과거랑은 21년도 이때 어쨌든 이 부분이랑은 좀 달라요. 이 부분이랑은 좀 다르게 고점 구간에 이렇게 언급들이 되는 건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어떠한 변수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아마 마지막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저는 트럼프 당선 이후의 불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정말 갑작스러운 변수 상황이 하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미국 주식에서 이제 그 연금 투자를 하는 거 대신해서 그 퇴직연금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적립식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인 분들은.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지양이 됐죠. 저축을 외쳐왔다가 20년도에 좀 이제 뒤늦게 이런 좀 이제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제는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국민연금이 이제 내가 나중에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이거를 내가 돈을 모아놨다가 그 은행 예금 받는 게 맞나 싶기도 하다가 뒤늦게 좀 전환이 됐던 게 한 이 시기쯤부터 해가지고 그 미국 주식 그 또 그 레버리지 상품 묶여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많이들 투자들 하고 계시는데 3, 4년 전만 해도 1만 포인트였습니다. 1만 포인트.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몰라요. 이 거품이. 저는 근데 정말 크게 보면은 이 나스닥의 자금들이 고스란히 크립토로 언젠가는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 나스닥의 우상향하는 사이클이 언젠가는 크립토로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거 오기 전에 뭔가 폭탄이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스닥이 우상향하기 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나스닥 포인트로만 해도 50%인데 거의 주식으로 따지면 80% 90% 떨어지는 애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코인도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상향하기 전에 인위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 사건이 뭐가 될까? 저는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로 터질 게 뭐가 있죠?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더리움 리스테이킹이 있을 것이다. 리스테이킹. 오늘은 좀 이거 짧게 할게요. 짧게. 뭐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트장 없다. 리스테이킹이 뭐냐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가지고 뭐 리도 파이낸스 로켓풀 뭐 이제 뭐 이더나도 마찬가지고 뭐 그 이더파이부터 막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내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맡긴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스테이킹 증서 같은 것들을 주는 거죠. 리스테이킹. 그러니까 리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저희가 만약에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을 하면 예금을 했다라는 증서를 제공을 해주나요? 안 해주죠. 은행 예금 증서. 은행 가서 예금하면 시스템 상에 그 돈 쌓이겠죠. 예금 증서 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제 자, 내가 만약에 NH농협은행이라고 할게요. 농협. 그래서 여기다가 1억 원 아니면 1억 원을 예금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걸 주는 겁니다. 1억 원 예금했다는 예금 증서. 지금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리스테이킹이 이게 문제가 왜 있냐면 1억 원을 예금했다라는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증서를 지금은 안 주는데 시스템 상에서는 지금 뭐 예금 그 이자가 쌓이잖아요. 근데 이 예금 증서로 가지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이거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금했다가 예금 넣어두니까 돈도 쌓이고 있는데 예금 증서까지 은행에서 준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받은 예금 증서로 어디 뭐 다른 업체에서 다른 뭐 은행에서 너 농협에서 1억 원 예금했어, 이거 증서 가지고 있네, 우리가 그거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해 줄게,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얼마? 만약에 1억 예금 증서면 50%를 받는 겁니다. 5천만 원을. 그리고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또다시 농협에 갑니다. 따도시라고 됐네요. 또다시 농협에 가요. 그럼 또 어떻게 하죠? 5천만 원 예금합니다. 그러면 예금 증서를 또 받습니다. 받는다. 또 담보대출 받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상 좀 불가능한 구조인데,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을 은행에서 예금을 받았으면 그러면 예금에서 누적되는 스테이킹 보상량이 계속 늘어나겠죠. 스테이킹이 아니고 그 적금 보상, 예금 보상량이 보상량이라고 하네요. 이자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1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보증 증서가 있다 보니까 예금했다라는 예금 증서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지? 보니까 담보대출도 해준대. 담보대출을 해주니까 이걸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또 이거를 내가 계속 예금을 하다 보니까 1억 원으로 시작한 게 이게 1억이 되고 막 1억 8천까지도 늘어나는 겁니다. 가짜 돈이 그냥 계속 부풀려지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지금 은행들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나요? 없죠.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랑 틀이 똑같다. 이거랑 이 사건이랑 이 부동산 그 모기지 이 버블 사태랑 똑같다. 그냥 지나가는 그 강아지들 이름 대면은 이제 대출들 막 해주고 그냥 승인 이렇게 해준 것처럼 뭐 구조는 다를 수는 있는데 버블의 버블이 계속 끼는 게 구조가 똑같다. 어떤 게요?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 이더리움을 그 리도 파이낸스에 이제 예치를 하면 스테이킹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거 개념들 아셔야 돼요. SDETH를 준다 했죠. 이게 뭐라고 했죠? 리도 파이낸스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증서다. 그러면 언제든지 STETH를 이거를 일단 예금을 했으니까 너네가 만약에 다시 이거 이더리움 되찾으려면 일단은 스테이킹 돌아가고는 있어. STETH 가지고 오면 이더리움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만약에 1000개면 1000개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거 이더리움 스테이킹 돌아가는 보상은 그냥 따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0 이더리움 STETH가 있을 텐데 이거를 어디서 취급을 해준다? 거래소에서도 팔 수가 있고 담보대출도 됩니다. 그러면 STETH를 담보대출로 받아가지고 이더리움을 한 500개를 더 가져옵니다. 그럼 이 이더리움 500개를 어떻게 하죠? 다시 리도 파이낸스에 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 또 이제 500 STETH를 가져오겠죠? 이걸 또 이제 뭐 300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금액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율들이 굉장히 커지겠죠? 1조 단위면 1조 8천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도 파이낸스가 지금 40조 50조씩 쌓이는 게
괜히 그렇게 많이 쌓인 게 아니에요. 자, 이더리움 이 물량을 보시면요. 40조는 아니고 40조 정도 되네요. 원화로 따졌을 때. 이렇게 많이 쌓였다라는 게 이게 반복이 된 겁니다. 이게 언젠가 터진다. 언젠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어쨌든 현물 ETF 그 거절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위태위태할 수도 있겠죠. 거절이 된다라면.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거 시그널인가? 66666 이 심볼을 하나 심어주긴 했네요. 자, 어쨌든 그 리도 파이낸스 리스테이킹 관련된 거는 뭐 다음에 해드리고, 오늘은 좀 이제 쉬어가는 좀 분위기에서 좀 음모론들 좀 이제 많이들 요청들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뭐 저는 뭐 제목에다가 그렇게 타이틀을 걸진 않을게요. 항상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력 형님들의 심기를 건들지 말자. 저도 막 이제 대놓고 해가지고 마치 뭐 계몽주의처럼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는 지쳐요. 이게 해가지고 얻는 게 뭐야? 아는 사람들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 최근의 일인데 최근에 그 백상 있죠? 백상 예술대상에서 좀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뉴진스라는 걸그룹 있잖아요. 뉴진스. 거기서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뭐 땡땡 월드부터 해가지고 뭐 종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뉴진스 중에서 뮤비에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OMG라는 곳에서 이런 심볼들이 막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뮤직비디오에 뭔가 있다. 많이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팬들이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이고 가수가 나오니까 그냥 보는데 아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뭐 뮤비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댓글들을 보시면 정말 좀 이제 놀라운 상황들을 좀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반대되는 이거 뭐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대다수의 댓글들이 뉴진스 팬분들이 이렇게도 많이들 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현상이 뭐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팬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거의 미친 정신병자 그냥 뭐 조현병 환자로 취급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들끼리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빠돌이와 빠순이라는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뭐 뉴진스 빠돌이들 뭐 빠순이들 아니면 방탄소년단 빠순이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고 굉장히 뭔가 좀 이제 이거 뭐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좀 놀랐어요.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근데 어떻겠습니까? 뭐 서로들 얘네들은 미친 사람들 취급을 해버리고 그래 서로 싸우는데 서로 그쵸?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심는 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요 이 행동 패턴들을 분석을 해보면 정말 그 이 가수들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보다 가수들을 더 진심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내 가수가 뭐 뮤직뱅크라든지 멜론이라든지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이런 데들 그 높은 상위권의 랭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가수의 노래를 스트리밍을 24시간으로 반복해서 재생하는 그런 패턴까지도 같이 모아가지고 공유들을 해요. 이거 보면은 정말 이제 민코인의 특성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민코인을 어떻게 보면 뭐 트위터에다가 홍보도 하고 뭐 같이 막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민코인으로 들어오면은 정말 좀 잘할 것 같죠? 갑자기 또 이제 민코인으로 샜네요. 어쨌든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다. 어떻게 보면은 진심이고 걱정들을 하니까 이러는 건데 이게 또 이제 뭐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얘네 단체로 그냥 빠순이가 빠돌이가 그 빠순이 빠돌이 짓을 하는구나 이런 프레임들이 서로 이제 쓰이면서 서로 뭐 이제 그냥 자국민들끼리 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묻히긴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뮤직비디오나 이런데 뭔가 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 연출을 하고 그 PD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어쨌든 여기에서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 최근에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여기 특별 무대를 매일같이 합니다. 60년이 지났어요. 60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가한 가수분들이 이 논란이 있었는데 60년 프리덤. 자, 지금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냥 주관이다기보다는 그냥 소설이에요, 그냥. 자, 이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가? 이런 걸 좀 느꼈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의 끝무렵에 왔구나. 대놓고 이렇게 티가 나더라도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태원 영상 그런 것들을 언급들 합니다. 그 이태원 프리덤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다시 봐라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외국에서 못 봐요. 이거 그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려면 해외 거주자니까 접속이 제한됐습니다. 마치 가두리처럼 한국 사람들만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이제 좀 짧게 보자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어디였지? 뭐 이제 뭐 반복이 된다? 자 여기서 뭐 누가 링크들을 좀 달아주신 것 같은데 그쵸? 뭐 갑자기 뜬금없이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러면서 좀 표정이 좀 안 좋아지죠.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하기 좀 복잡해요. 이거 딱 보면은 뭐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라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이 전체적으로 그냥 이거 뭐 저작권도 있고 하니까 그 한번 딱 보시면은 뭐 축제 분위기는 아니에요. 딱 보면은 뭐 찝찝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쨌든 열기구랑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열기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온 사인부터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왜 논란이냐면 일단은 이 뮤직비디오가 촬영됐을 당시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발생을 했으니까 그걸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하냐 그걸 언급들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유보이의 이태원 프리덤이라는 이 노래가 있어요. 10년 전에 이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짧게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그 처음 시작부터 13 이거 뭐 미국 쪽에서는 악마의 숫자라고들 하죠. 13 이게 나오면서 남산 타워가 하면서 자 이러면서 뭐 떡도날드 119 빅브라더가 뭐죠? 빅브라더 빅브라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그냥 뮤비가 이게 빅브라더만 없었으면 그냥 뭐 음모론자들이 막 그렇게 끼워 맞춘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한 번씩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냥 자 그냥 하나씩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자 여기서 자 이거 일단 첫 번째가 일단 22년도에 이태원 사건이 벌어진 게 그 호랑이 그 해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멈추면서 요 호랑이 표시가 나면서 마치 미래를 예고를 하는 것처럼 카르마일 수도 있죠. 카르마. 그러면서 이렇게 뛰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짐 캐리라고 아시나요? 짐캐리? 아 렉이 왜 이렇게 걸리냐? 이거. 아 이거 렉이 왜 이렇게 걸려? 그러니까 여기 심볼들이 짐캐리 그 어디 패널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이 표시 그 춤추면서 이런 표시들을 해요. 그 피라미드. 그리고 실제로 이거 하고 나서 진캐리 여자친구가 그 뭐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또 이거 하고 막 해석하려니까 또 머리가 아파지네요. 그냥 이걸 또 그냥 어쨌든 여기 그냥 정리된 것들 그냥 보시면 돼요. 정리된 것들 정리돼서 이제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호랑이 해부터 해서 뭐 이제 그 심폐소생술부터 해가지고 해밀턴부터 해서 빅브라더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시안들 막 이렇게도 언급들 하시는데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백상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뭐 갑자기 UV가 또 이제 또 아직도 그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뭐 영국 남자에서도 그렇고 그 채널에 한국의 군복들이 나오잖아요. 군복도 마찬가지고 여러 좀 이제 인플루언서 외국계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을 많이들 띄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마무리가 좀 이제 찝찝하긴 한데 그냥 5월달 6월달에는 물을 조심하세요. 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언제였지? 잠수교 그 한남대교 쪽에 한번 물 홍수처럼 엄청 찬 적 있잖아요. 20년도인가? 아니 그때 한번 엄청 찬 적이 있어요. 9년 만에. 그쪽 라인이 좀 이제 잠수교 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20년도가 그때 그 코로나 불장 때 그때 이때 그 엄청 심했던 적 있죠. 9년 그 20년도에 이런 것처럼 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왜냐하면 그 두바이에서도 그 물 엄청 대란 났었죠. 두바이. 흔히들 뭐 이제 뭐 하프라고도 하죠. 하프 공격. 모르겠습니다. 너무 깊어지면 또 이제 머리 아프니까 두바이에서도 이거 물 엄청 쏟아졌잖아요. 올해 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인공섬이나 마찬가지인 그냥 사막의 도시에서 이 쏟아졌죠. 1년치 비가 12시간 동안 물 조심하세요. 물.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 올해 또 이제 올해 잠수교에서 그거 합니다. 그 한강 뚜벅 축제라고 해요. 뚜벅 축제를 하거든요. 한강에 어디냐? 뚜벅 축제라고 6월 20 몇 일까지 합니다. 이거 뚜벅 축제라고 6월 몇 일까지 하는데요. 이거 열기구 띄우거든요. 열기구? 한강에 최초로 열기구를 띄워요. 제발 부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자, 올해 언제 열린다 했죠? 6월달? 제발 부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6월달에는 열기구를 띄웁니다. 그러면 열기구 처음으로 띄우니까 사람들 많이들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에 일단 뭐냐 이거 뚜벅 축제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걸어요 이때. 그럼 열기구 많이 뜰 날에 특히나 이 잠수교가 되게 잠수교가 왜 잠수교인지 아시죠? 비 많이 오면 거기 물 잠깁니다. 비 안 올 때는 그냥 사람들 거기서도 이제 그 뭐 버스킹도 하고 걷기가 그 감성이 되게 좋아요. 그 드라이브 할 때도 거기도 많이 가고. 근데 이게 한국의 최초로 이제 뭐냐 그 어디죠? 열기구가 뜨는데 6월 달에 처음으로 떠요. 6월 달에 뜨고 그 뚜벅 축제가 한 6월 몇 일까지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파들이 많이 몰리고 물 관련된 곳들이 있으면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알아갑시다. 조용히. 뭐 아니면은 다행인 거고 조용히. 대비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빅쇼트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 대비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방심할 때 당하는 거잖아요. 방심할 때. 이 두바이 사건도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전에 됐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6월 달에는 그 뭐냐 6월 달에는 딸기의 달이라고 합니다. 6월 22일이 딸기 달이래요. 저도 딸기 달은 좀 처음 들어봤는데 그 딸기 달 6월 22일 날 이날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딸기 달. 왜냐면 그 아이유의 뮤직비디오에서 스트로베리 문
문이라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10기구가 나오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 아이유 뮤직비디오 해석 좀 해드렸죠.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뭐 자연스럽게 넘어갑시다. 여기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게 이거 그 어쨌든 딸기다를 그걸 좀 의미를 하는 것 같고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미리 21년도 10월 19일. 자, 그래서 여기 딱 넘어가 보시면은 이쯤에 열기구가 나와요. 열기구. 스트로베리 문 열기구. 6월 20 언제죠? 그 스트로베리 그 딸기달에 어쨌든 그쯤에 한강에 그 스트로베리 문이 열린다. 아셨죠? 뭐 이게 뭐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물 조심하세요. 5월달, 6월달은. 그리고 물 조심하시고 빅쇼트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시그널 준 건가? 뭐 시그널 준 건가요, 이거? 어쨌든 이렇게 파킹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 마지막 뽀모 유발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